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대표님 찾아왔는데요. 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어떤 거든지 질문해 주세요. 호텔하고 호스텔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초기에 시작한 게 2000년도 초반인데, 그때는 뭐 호텔 호스텔에 대한, 뭐 호텔은 있었지만 호스텔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도 없었고요. 에어비앤비도 당연히 없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스트하우스 정도만 있었겠네요. 저도 워킹 홀리데이로 제가 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다녀와서 이 시설은 한국에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수요 공급이 저희가 공급하는 물론 시설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내가 좋아하는 업이고 또 외국인 만나고 얘기하고 또 어쨌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든 호스텔업이든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그 다음에 문화정보 교류하고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 이유가 아주 제가 잘하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큰 리스크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영업 영역에서 보면 20년 동안 한 사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자세히 보시면 여관이나 여인숙들 보면 나이 드신 분이 계속 운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요새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좀 따라잡기가 힘든데 이 숙박업은 크게 변화하지 않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일정 규모의 수익률이 계속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망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30년, 40년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나. 호프집이나 뭐 커피 전문점이나 일반 자영업들이 생존율이 뭐 3년이나 5년 지나서 주인이 바뀌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쉽지 않은데 숙박업은 그런 면에서는 롱텀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초반에는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생각보다 저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초기에 창업했던 곳이 지금 동대문 부근 종로 쪽이죠. 그래서 위치가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관광하기 편리한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조금은 부족하고, 그리고 창업 초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여 년간 이 업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롱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물론 지금처럼 수요 공급이 깨졌을 때는 조금 위치가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입하신다거나 임차로 창업하시는 거는 좋은 위치에 가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위치가 좋은 지역은 임대료가 상당히 비쌀 수 있고 또 매입 금액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내가 임차하거나 매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는 내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잘 안 나온다든지 또 공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공급하는 스테이보다 외국인들이 많은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을 가지고 물론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내가 똑같은 공간을 임대를 냈을 때 임대료를 100만 원 받는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이걸 스테이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150만 원, 20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격을 좀 비교해서 도심권에서 만약에 숙박비가 5만 원이라고 하면 물론 숙박비가 좀 떨어지더라도 수익률이 내가 임대하는 금액보다 높다라고 하면 안 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수요 공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적어도 5년 동안은 이 수요 공급이 깨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매년 2, 300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들이 스테이할 호텔이라든지 호스텔이라든지 관련된 이런 대체 숙박 산업들이 빠르게 확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공급이 지금처럼 깨져 있을 때는 로케이션이 안 좋더라도 운영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20년 넘게 해오셨는데 돌이켜 봤을 때 이건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결정이 있으신가요? 저는 계속 제 사업을 확장했던 거죠. 많을 때는 한 10개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 하나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10개를 확장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좋은 결정이었다. 물론 뭐 코로나 기간에 힘들긴 했지만 그 전에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왜냐면 결국엔 내가 객실을 10개 운영하는 것하고 50개 운영하는 것, 100개 운영하는 것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거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장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내가 프랜차이즈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스테이업은 확장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을 빠르게 확장했던 것이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항상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위치 말고 숙박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결국 그 숙박업이라는 게 시설업이고 그다음에 또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동선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가족 단위 고객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가족 단위 고객들이 사용하기 쉬운 안에 뭐 인테리어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동선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들이 또 갖춰지고 나면 어쨌든 이게 우리가 환대 산업이잖아요. 그들을 잘 환대해주고 결국에는 서비스를 잘 하는 것이 또 재방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요새 뭐 아고다나 부킹닷컴이나 야놀자라든지 결국 후기들을 보고 고객들이 찾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좋은 후기들이 또 남을 거고요. 또 그 후기들을 보고 물론 고객들이 비교를 해보겠죠. 로케이션이라든지 뭐 인테리어 비교를 해볼 텐데 좋은 재방문으로 이어질 겁니다. 요즘에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이 있고 숙박업을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우선 지금처럼 수요 공급이 깨졌을 때는 빠르게 좋은 물건을 선점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부터 10까지 완벽하면 좋겠지만 이게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조금 작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장소를 그다음 물건을 찾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두 가지가 다 완벽하면 좋겠지만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물건을 찾은 후에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도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장소의 임대료를 보증금 5천만 원에 500만 원에 임대를 한다라고 하시면 내년에는 보증금은 차치하더라도 월세가 600만 원, 700만 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계약을 5년 하죠. 5년 하고 5년 정도 연장을 해서 10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일단 임대료가 올해 내가 500만 원 주고 임대하는 것과 내년에 600만 원 주고 임대하는 것과의 차이를 찾아보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만약에 100만 원 갭이라고 하더라도 5년이면 요 금액이 6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할 때는 좋은 물건을 선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할 법적이나 행정적 절차가 있을까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오픈하기에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텔이나 일반 숙박업으로 넘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법규에 대해서 다 핸들링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 접도율이라든지 인접대지 경계선을 띄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는
부동산 중개인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나 건축사를 통해서 물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호스텔이나 일반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찾아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두로 알고 있는 사항과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실질적으로 호스텔 인허가를, 그 다음에 일반 숙박업 인허가를 못 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호스텔도 물론 인허가가 힘들지만 일반 숙박업은 더 힘들 거거든요. 아마 상업지역이 아니면 인허가가 안 날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인숙이라든지 모텔업의 인허가를 승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생각 외로 까다로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건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복잡한 부분들은 전문가를 활용해서 물건들을 체크하고 운영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20여 년 동안 쌓아온 요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그 일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뭐 호스텔 사용 설명서라든지 호스텔에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책들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식을 나눈다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물론 좋은 경험도 있지만 요 실패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까지 실패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실패했던 경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호스텔업, 숙박업이 조금 더 발전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호스텔 그 다음에 스테이업 준비하다가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거고, 저 역시도 제가 20여 년간 이 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힘들었던 부분은 누구한테 좀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게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제 노하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